작은 구멍 하나에도 철저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하물며 둥지의 형태는 말할 것도 없죠. 인간이 모방할 정도로 치밀하고 정교한 동물의 둥지. 이 프로그램은 몸으로 과학을 짓는 동물의 건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갯벌은 거대한 생명의 땅입니다. 하루 두 번 어김없이 반복되는 밀물과 썰물. 그 빠른 변화 속에서도 숱한 생명들이 잉태되고 자라는데요. 갯벌의 생명을 만나려면 물때를 잘 맞춰야 하죠. 갯벌을 밟을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6시간. 자연의 시간은 어김이 없습니다. 바닷물이 빠져나간 갯벌에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요. 새스랑개 집입니다. 끝이 뾰족한 첨탑 모양인데요. 작은 구멍이 뚫린 이 구조물이 새스랑개의 둥지입니다. 바로 이 녀석이 새스랑개인데요. 새스랑개의 별명은 매니큐어개. 가늘고 빨간 발끝이 정말 독특하죠. 갯벌에 사는 다른 개들과는 외모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사는 집도 다릅니다. 새스랑개는 갯벌에 건축한데요. 집을 지을 땐 먼저 구멍을 파고 구멍 바깥으로 진흙을 퍼올립니다. 온몸을 이용해 진흙을 쌓아 올리는데요. 집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활짝 핀 꽃 같네요. 본격적인 건축 공정은 지금부터입니다. 작은 발로 진흙을 한 덩이씩 쌓아 올리는데요. 점점 탑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새스랑개는 한낮의 햇빛을 피해 오전과 오후 두 번 집을 짓는데요. 자기 키의 5배 이상 높이로 건축물을 올립니다. 자, 모양이 얼추 갖춰졌는데요. 가장 중요한 공정이 남았습니다. 작고 가는 발이 지붕을 뚫고 나오죠. 새스랑개는 둥지 끝에 구멍을 냅니다. 두 발이 쉴 새 없이 들락날락하는데요. 안에서 몸을 옆으로 놓이고
옆발을 내밀어 구멍을 내는 겁니다.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죠? 활용점정. 마지막 중요한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이 구멍의 크기는 불과 2mm. 세스란개 집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구멍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세스란개는 둥지에 2mm의 작은 구멍을 왜 뚫는 것일까요? 세스란개의 작은 구멍에 숨겨진 비밀을 찾기 위해 통풍 실험을 해봤는데요. 밀폐 용기에 투명 관을 연결하고 연기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세스란개 둥지처럼 구멍 뚫은 용기와 연결을 했는데요. 아무런 변화가 없네요. 이번엔 바람을 일으켜봤습니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군요. 연기가 관을 타고 용기로 올라와 구멍으로 빠져나갑니다. 구멍이 환기구 역할을 하는 거죠. 이번엔 진짜 세스란개 둥지를 올려놓고 실험해봤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네요. 바람이 불자 연기가 둥지 안을 통과해 작은 구멍으로 빠져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세스란개 둥지의 통풍 구조인데요. 바람이 둥지 위를 지나가게 되면 공기의 흐름이 빨라지면서 압력이 떨어지게 되죠. 공기는 높은 압력에서 낮은 압력으로 이동하는데요. 둥지 밑에 있는 공기가 구멍을 따라 위로 올라오고 집은 자연 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구멍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구멍이 크거나 작거나에 따라서 밑에서 올라오는 공기의 양을 조절하게 됩니다. 세스란개는 자기 집에 있는 공기가 탁할 때에는 많이 빠져나가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적게 빠져나가도록 해서 자기가 항상 쾌적한 조건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걸 그 구멍의 크기를 통해서 또 조절하는 것이죠. 세스란개가 2mm의 크기의 구멍을 뚫는 것은 그 구멍이 집안 공기를 가장 쾌적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2mm) 구멍 속에 철저한 계산이 숨어 있었던 거죠. 잘 만든 둥지도 바닷물이 밀려와 버리면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세스란개는 바닷물이 최대로 많이 올라오는 곳 부근에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둥지는 보름 동안 안전하죠. 세스란개 둥지엔 달의 주기와 과학의 원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봄은 남도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섬마을에도 모내기 준비가 한창인데요. 강남 갔던 제비와 함께 날아오는 철새가 있습니다. 귀제비인데요. 제비와 생김새가 비슷하죠. 제비는 귀제비보다 약간 크고 몸 색깔도 조금 다른데요. 제비 등은 전체가 검은 반면 귀제비 등엔 노란 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는 둥지에 있습니다. 제비 둥지를 먼저 볼까요? 제비는 보통 처마 밑에 집을 짓는데 녀석은 독특하게 전깃줄에 둥지를 틀었네요. 제비는 흙에 지푸라기를 섞어서 집을 짓는데요. 위쪽이 넓은 밥그릇 모양입니다. 귀제비도 주택가에 집을 짓는데요. 둥지의 형태가 독특하죠? 터널형으로 설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굴뚝제비라고도 불립니다. 입구가 터널처럼 좁고 길죠. 새끼들은 터널 안쪽 넓은 공간에서 생활합니다. 귀제비는 어떻게 둥지를 지을까요? 집 지을 장소를 정하면 벽면에서부터 흙을 붙이기 시작하는데요. 귀제비는 처마 밑이 아닌 벽면에 집을 짓습니다. 건축 재료는 진흙만 사용하는데요. 지푸라기나 다른 재료는 섞지 않죠. 귀제비는 흙덩이를 물어와 한 입씩 붙여 둥지를 짓습니다. 집 지을 재료는 주변에서 구하는데요. 고운 흙이 있는 곳으로 날아가 입으로 퍼담습니다. 작은 입으로 땅을 파서 흙을 뭉치는데요. 한 번에 입에 몰 수 있는 진흙의 양은 0.3g 정도. 작은 흙덩이를 계속 물어 날라야 합니다. 이전에 붙인 진흙이 어느 정도 마르면 새로운 진흙 덩어리를 붙이는데요. 진흙을 붙일 때 혀를 사용해 타액을 섞습니다. 진흙만으로 집을 짓는 것은 여간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진흙을 단단히 붙이려면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데요. 흙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한 귀제비만의 건축술이 있습니다. 흙덩이를 내려놓은 다음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대죠.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진흙은 수분이 적당해야 점성이 높은데요. 물기가 있는 흙덩이를 흔들어주면 수분이 마른 진흙 쪽으로 이동해 위아래 성질이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점성이 높아져 두 덩어리가 하나인 듯 단단하게 붙게 되는 거죠. 이런 진흙의 성질을 귀제비는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미장공이 벽면을 고르는 것처럼 귀제비는 정성스레 작업을 합니다. 흙덩이를 하나씩 붙여 만든 귀제비 둥지. 무려 2,000번의 비행과 미장으로 완성시킨 집입니다. 고생 끝에 집을 마련한 귀제비 부부. 그간 노고에 대해 서로를 격려합니다. 귀제비는 부부 금실이 좋기로 유명한데요. 둘만의 특별한 장소에서 사랑을 나눕니다. 짝짓기도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침내 사랑의 결실이 탄생했네요. 암컷은 수시로 드나들며 알을 품어줍니다. 어미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 새끼들이 깨어났습니다. 귀제비 부부는 다시 바빠집니다. 부지런히 사냥을 해서 새끼를 먹여 살려야 하니까요. 새끼를 키우기에 터널형 둥지는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입구가 좁아서 천적이 침입하기 어렵고요. 깊숙이 자리한 둥지 내부는 열 전도가 적어 보온성이 뛰어나죠. 새끼들에겐 그야말로 안전한 요새입니다. 오직 몸으로 집을 짓는 귀제비. 쌓아올린 흙덩이 하나에도 터널형 구조에도 과학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공학적인 설계로 지어진 귀제비 둥지. 귀제비 가족에겐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안락한 보금자리입니다. 원시림을 간직한 제주 한라산. 깊은 숲속에서
아주 작고 특별한 둥지를 만났습니다. 삼광조 둥지인데요. 안주인이 무척 예쁘죠? 둥지의 크기는 7cm 정도. 작은 데다 위장도 잘 돼 있어 쉽게 발각되지 않습니다. 삼광조는 암수가 교대로 알을 품는데요. 이제 보니 수컷이 더 매력적인걸요? 부부는 수시로 둥지를 손보는데요. 둥지 바깥에 붙이는 건 이끼. 둥지 자체는 나무 뿌리와 줄기로 엮어서 만들고요. 둥지 표면에는 이끼를 덮어서 완성합니다. 이끼가 보호색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습기를 내뱉는 기능도 높여주기 때문이죠. 계곡의 날씨는 변덕스럽습니다. 비가 와도 둥지 안으로는 물 한 방울도 새지 않는데요. 어미 몸에 꼭 맞게 지어진 데다 이끼가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집의 통풍은 어떨까요? 연기를 둥지 안으로 넣어왔는데요. 바람이 불자 밖으로 쉽게 빠져나옵니다.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습한 계곡에서도 뽀송뽀송한 둥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수와 통풍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끼. 이끼를 붙이는 접착제는 다름 아닌 거미줄입니다. 거미도 탁월한 건축가죠. 거미는 씨줄과 날줄을 엮듯 집을 짓는데요. 먼저 방사용으로 세로줄을 만듭니다. 고개사가 줄을 타듯 집을 짓네요. 거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씨를 뽑아내는데요. 전 생에 걸쳐 씨를 만들어내는 건 지구상에서 거미가 유일합니다. 방사선이 완성되면 나선을 연결하는데요. 실젖에서 점성이 있는 끈끈한 실을 뽑아내 방사선 거미줄에 순식간에 붙여버립니다. 거미줄은 실젖 안에 있을 때는 액체 상태지만 공기 중에 노출되면 금방 굳어버립니다. 실젖에서 생산되는 거미줄은 다양한 형태의 실을 만들어냅니다. 집을 지을 때도 방사선에 쓰는 실과 나선으로 쓰는 실이 다르죠. 실젖에 있는 실샘에서 실의 굵기를 조절합니다. 거미가 만들어낸 실은 강도와 탄력성이 뛰어난데요. 같은 굵기의 강철보다 강하죠.
여기에 집 지을 때 쓰는 나선의 경우는 점성이 높아 무척 끈적끈적합니다. 마치 접착제처럼 말이죠. 그래서 거미집에 한번 발을 디디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발버둥 쳐도 소용없죠. 날아다니는 곤충들에게 거미줄은 지옥의 문입니다. 실젖을 가진 덕분에 손 안 대고 사냥하는 거미. 랩을 감듯 걸려든 먹잇감을 꽁꽁 싸버립니다. 얇은 실 여러 가닥을 한꺼번에 뽑아내는 것이죠. 접착력이 좋은 거미줄은 새둥지에 좋은 재료가 됩니다. 삼광주가 둥지를 지을 때 꼭 쓰는 재료가 거미줄인데요. 거미줄이 이끼와 둥지를 단단히 밀착시켜줍니다. 덕분에 둥지는 은폐되고 새끼들은 안전하게 자라는데요. 어미와 새끼를 잇는 야생의 유일한 끈인 둥지. 삼광조 둥지는 자연 재료를 과학적으로 이용한 생태 주택입니다.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동물의 건축물은 까치둥지입니다. 흔해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요. 까치둥지는 새둥지 중에선 가장 진화한 형태입니다. 새둥지계의 초호화 빌라로 통하죠. 그러고 보니 새끼들이 쓰는 공간도 꽤 넓습니다. 까치 빌라는 높은 곳에 있는데요. 웬만한 위험들은 일찌감치 차단해버립니다. 넓은 거실은 어미가 새끼를 키우기에 충분하고요. 출입하는 현관도 철옹성 같습니다. 삐죽삐죽 나온 나뭇가지 때문에 함부로 침입하기 어렵죠. 덕분에 가족의 은밀한 사생활이 철저히 보호되는데요. 까치둥지는 지붕까지 있어서 비바람도 피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된 건지 알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과감히 둥지를 해체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부에 둥지 하나가 더 있었군요.
가는 나뭇가지와 진흙을 섞어 만든 내부 둥지. 바닥엔 깃털 같은 부드러운 재료로 카페트를 깔아 놓았는데요. 까치는 둥지를 이중으로 설계하고 지은 것이죠. 까치는 엄동설안에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가끔 폭설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까치의 건축술은 한마디로 끼워 넣기입니다. 까치 행동을 잘 보시면요. 나뭇가지를 그냥 쌓는 것이 아니라 촘촘하게 끼워 넣습니다. 쌓지 않고 끼워 넣으면 나뭇가지와 가지 사이에 닿는 면이 많아지죠. 또 구형으로 만들면 외부에서 오는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튼튼한 구조가 됩니다. 직접 나뭇가지를 꺾어 재료를 마련하는데요. 가는 나뭇가지는 큰 나뭇가지 사이에 끼워 넣어 빈틈을 메우기도 하고요. 내부 둥지를 만들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흙과 풀도 요긴한 건축 재료인데요. 알과 새끼들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지내도록 부드러운 재료를 바닥에 깔아줍니다. 여러 재료를 써가며 까치가 이중구조로 집을 짓는 이유가 뭘까요? 연기로 통풍 실험을 해봤습니다. 바람을 세게 일으키자 연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가는데요. 내부 둥지의 연기는 그대로입니다. 가는 나뭇가지와 진흙으로 만든 내부 둥지는 그만큼 보온력이 뛰어난 거죠. 초호화 빌라, 까치 둥지 속에 이중 설계와 끼워 넣기라는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과학적 원리를 이용해 집을 지었습니다. 한옥은 효율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냉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푹푹 찌는 삼복 더위에도 뒤란으로 통하는 문만 열면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요. 대청마루는 바람이 지나는 길목이라 늘 쾌적한 바람을 맞을 수 있죠. 조상들은 마당에 정원을 따로 꾸미지 않았는데요. 대문에서 마당으로 이어지는 공간을 비워놓은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당과 뒤란에 공기가 데워지는 정도의 차이를 이용하는 겁니다. 마당은 메말라 있기 때문에 빨리 데워지고 뒤란은 축축하고 나무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데워집니다. 데워진 공기는 위로 상승하게 되고 뒤란에 있는 바람이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대청을 통해서 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청에서 사람이 시원하게 되고 그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시원하기 때문에 조상들은 마당에 나무를 심지 않도록 했습니다. 한낮에 마당이 뜨겁게 달궈지면 상승기류가 발생하는데요.
더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공기를 메우기 위해 뒷산에 찬 공기가 들어오는데요. 대청마루를 지나 마당으로 바람이 불어서 집안 온도를 낮추게 됩니다. 바람의 방향을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연기가 마당에 있는 오른쪽으로 가죠. 바람의 길을 만든 조상의 지혜. 한옥은 자연 냉방 시스템을 갖춘 친환경 주택입니다. 동물의 둥지만큼 친환경적인 건축물도 없죠. 전봇대에 둥지를 틀어 사람들의 미움을 사기도 하지만 집단 배짜기 새 둥지는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입니다. 한 둥지에서 300마리가 함께 살아가는데요.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집단 배짜기 새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씁니다. 개별 둥지를 지을 때보다 건축 재료가 적게 들고요. 사냥이며 육아도 공동으로 해서 힘이 적게 들죠. 사막에선 물 대신 풀을 먹어 생존할 수 있습니다. 집단형 둥지의 가장 유리한 점은 온도 조절입니다. 둥지 안과 밖은 온도가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우선 둥지 밖의 온도를 측정했는데요. 사막지대라 한낮의 온도는 37.4도를 웃돕니다. 이번엔 둥지 안에 장비를 넣어 온도를 측정해 봤는데요. 둥지 내부 온도는 34.1도, 바깥 온도와 3도 넘게 차이가 납니다. 온도에 민감한 동물들에게 3도의 온도 차이는 대단한 거죠. 공동주택은 온도가 내려가는 밤에 진가를 더 발휘합니다.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한 밤을 보냅니다. 이는 온도 측정 결과로도 알 수 있는데요. 한낮에 햇빛이 강할 때는 둥지가 시원하고 저녁 6시 이후 바깥 온도가 차가울 때는 둥지 안의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곳 사막은 한낮엔 섭씨 35도를 웃돌지만 밤이 되면 10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는데요. 300마리가 동시에 내는 열로 둥지 내부 온도는 섭씨 25도를 유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친환경 건축물이 아닐까요?
말벌집도 친환경 주택에 속하죠. 말벌 역시 공동주택을 짓는데요. 건축 재료는 나무. 입으로 펄프 덩어리를 만들어 얇게 편 다음 벽에 발라 종이집을 짓죠. 가장 먼저 알집을 만드는데요. 다른 벌집과 마찬가지로 완벽한 육각형 구조입니다. 이 알집을 여러 겹으로 에워싸서 완벽한 구 형태로 만듭니다. 내부 구조를 들여다볼까요? 육각형의 알집을 수겹의 벽이 둘러싸고 있는데요. 이 공기층이 말벌집 내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덕분에 알은 적절한 온도 속에서 잘 자라게 되죠. 이번엔 꿀벌집을 한번 살펴볼까요? 꿀벌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도 집을 잘 짓습니다. 나무틀 빼곡이 꿀벌이 가득합니다. 양쪽 면을 다 알뜰히 활용했네요. 꿀벌은 정교한 육각형 구조로 집을 짓습니다. 많은 수의 꿀벌이 하나같이 동일한 형태로 집을 짓는 게 그저 놀랍습니다. 꿀벌집의 재료는 밀랍인데요. 밀랍은 일벌의 몸에서만 분비됩니다. 배 아래쪽에서 밀랍이 나오는데요. 밀랍을 붙여 집을 짓습니다. 외부에서 재료를 가져오지 않고 몸에서 나온 분비물로 집을 짓는데요. 친환경 주택입니다. 그런데 벌들은 왜 하나같이 육각형 구조로 집을 지을까요? 비눗방울을 통해 간단히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눗방울 하나는 동그란 원인데요. 동그란 비눗방울이 하나둘 모이니까 저절로 육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비눗방울을 많이 만들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죠. 육각형 구조가 되면 빈 공간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데요. 공간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는 형태가 바로 육각형인 거죠. 육각형에는 공간의 과학, 즉 기하학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의 원은 완벽한 모양이지만 여러 개의 원이 모이면
자연 빈 공간이 생기는데요. 이 공간을 낭비 없이 꽉 채우는 방법은 바로 육각형 구조로 만드는 것입니다. 벌은 이런 원리를 스스로 깨우친 거죠. 좀 더 많은 공간을 쓰기 위해서 육각형 집을 선택한 벌. 육각형으로 만든 벌집에서 알을 키우고 꿀도 저장하는데요. 육각형 벌집은 최소한의 공간에서 최대의 면적을 만들어내는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입니다. 그동안 비효율적이었던 인간의 건축에도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발고도 1500m에 위치한 짐바브웨이 하라레.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치솟는 더운 날씨라 에어컨은 필수인데요. 그런데 이 뜨거운 도시에 에어컨이 없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스트게이트 센터. 건물 구조가 독특한데요. 두 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이는 비어 있습니다. (1층은) 쇼핑센터라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에어컨이 없는데도 더운 기색이 별로 없죠. 두 개 동 사이 빈 공간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때문입니다. In my office, I feel fine, cool, very good temperatures, and normal. 사무실 안에서도 언제나 시원한 바람이 통하는데요. 이 건물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건물의 설계자인 마이크 피어스를 만나봤습니다. And then when we were designing Eastgate, we looked at the termite mound. We discovered that they had flues pulling the air out. And they also put most of their mound under the ground where the temperature is very stable. They have to keep at a temperature 30, 31 degrees permanently. 자연 냉방이 되는 건물의 비밀은 흰 개미집에 있었습니다. 흰 개미집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죠. 고대 유물과 같은 흰 개미집. 높이가 무려 6m에 달하는데요. 몸 크기 6mm에 불과한 작은 흰 개미들이 집을 지은 주인공이죠. 한 집에 사는 흰개미 수는 무려 200만 마리인데요. 많은 인구가 함께 살자면 환기가 가장 중요하죠. 흰개미집의 내부 시설은 완벽합니다. 차가운 공기가 밑에서 들어와 모세관을 통해 전체로 퍼지고 내부의 더운 공기는 위로 빠져나갑니다. 흰 개미집은 자연 냉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왈라비가 흰 개미집이 만든 그늘에서 쉬고 있는데요. 그늘 한 점 없는 초원지대. 이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가기에 흰 개미집은 한치의 부족함 없이 설계되었습니다. 이스트게이트 센터의 환기 시스템은 흰 개미집과 유사합니다. 건물 전체가 밤에 찬 공기를 머금었다가 낮에 공기 배관을 통해 위로 올려보내는데요. 가전제품과 사람으로 인해 더워진 공기는 사무실 상부에 있는 구멍을 통해 빠져나가죠. 그러면 그 공간을 찬 공기가 채워 실내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이스트게이트 센터 건물 옥상엔 굴뚝이 있는데요. 실내의 더운 공기가 이 굴뚝으로 빠져나갑니다. 굴뚝은 입구를 넓게 만들어 공기가 쉽게 빠져나가도록 설계했습니다. 에너지를 줄이는 건축술. 그 해답을 인간은 동물의 둥지에서 찾아냈습니다. The world's buildings use 50% of energy, and that energy goes in either cooling the building down or heating it up. And in Hawaii, at our altitude, we believe that we can do away with air conditioning. 흰 개미집을 모방한 건축물이 호주 멜버른에도 세워졌는데요. 멜버른 시의회 건물입니다. 이 건물 역시 마이크 피어스가 설계했는데요. 이스트게이트 센터와 비슷한 환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시로 열고 닫히는 외벽의 나무문은 햇빛을 차단해 자연 냉방 효과를 더욱 높여주는데요. 이 건물 역시 더운 여름에도 에어컨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시원하고 쾌적합니다. 인공적인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는 빌딩. 인간이 앞으로 추구해야 할 건축은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They haven't got they can't put a plug in the wall and pull in power. They have to work within nature. We are also animals. We should build buildings the same way. And I like to think of it as the third skin. This is our first skin. This is our second skin. The third skin is the building. That third skin must be an extension to our metabolism, and it must also respond to the natural surroundings. 제3의 피부인 건축. 야생 세계에서도 기상천외한 둥지를 짓는 건축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 최적의 방법으로 집을 설계하고 건축술을 진화시켜 왔습니다. 그동안 인간은 동물의 건축물을 입고 먹는 재료로만 이용해 왔는데요. 둥지 속엔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해 건축물을 짓는 동물들. 반면 인간의 건축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동물의 둥지는 인간에게 건축에 대한 새로운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봄은 남도에서 시작됩니다. 작은 섬마을에도 모내기 준비가 한창인데요. 강남 갔던 제비와 함께 날아오는 철새가 있습니다. 귀제비인데요. 제비와 생김새가 비슷하죠. 제비는 귀제비보다 약간 크고 몸 색깔도 조금 다른데요. 제비 등은 전체가 검은 반면 귀제비 등엔 노란 띠가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는 둥지에 있습니다. 제비 둥지를 먼저 볼까요? 제비는 보통 처마 밑에 집을 짓는데 녀석은 독특하게 전깃줄에 둥지를 틀었네요. 제비는 흙에 지푸라기를 섞어서 집을 짓는데요. 위쪽이 넓은 밥그릇 모양입니다. 귀제비도 주택가에 집을 짓는데요. 둥지의 형태가 독특하죠? 터널형으로 설계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굴뚝제비라고도 불립니다. 입구가 터널처럼 좁고 길죠. 새끼들은 터널 안쪽 넓은 공간에서 생활합니다. 귀제비는 어떻게 둥지를 지을까요? 집 지을 장소를 정하면 벽면에서부터 흙을 붙이기 시작하는데요. 귀제비는 처마 밑이 아닌 벽면에 집을 짓습니다. 건축 재료는 진흙만 사용하는데요. 지푸라기나 다른 재료는 섞지 않죠. 귀제비는 흙덩이를 물어와 한 입씩 붙여 둥지를 짓습니다. 집 지을 재료는 주변에서 구하는데요. 고운 흙이 있는 곳으로 날아가 입으로 퍼담습니다. 작은 입으로 땅을 파서 흙을 뭉치는데요. 한 번에 입에 몰 수 있는 진흙의 양은 0.3g 정도.
작은 흙덩이를 계속 물어 날라야 합니다. 이전에 붙인 진흙이 어느 정도 마르면 새로운 진흙 덩어리를 붙이는데요. 진흙을 붙일 때 혀를 사용해 타액을 섞습니다. 진흙만으로 집을 짓는 것은 여간 어려운 작업이 아닙니다. 진흙을 단단히 붙이려면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데요. 흙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한 귀제비만의 건축술이 있습니다. 흙덩이를 내려놓은 다음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대죠.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진흙은 수분이 적당해야 점성이 높은데요. 물기가 있는 흙덩이를 흔들어주면 수분이 마른 진흙 쪽으로 이동해 위아래 성질이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점성이 높아져 두 덩어리가 하나인 듯 단단하게 붙게 되는 거죠. 이런 진흙의 성질을 귀제비는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미장공이 벽면을 고르는 것처럼 귀제비는 정성스레 작업을 합니다. 흙덩이를 하나씩 붙여 만든 귀제비 둥지. 무려 2,000번의 비행과 미장으로 완성시킨 집입니다. 고생 끝에 집을 마련한 귀제비 부부. 그간 노고에 대해 서로를 격려합니다. 귀제비는 부부 금실이 좋기로 유명한데요. 둘만의 특별한 장소에서 사랑을 나눕니다. 짝짓기도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침내 사랑의 결실이 탄생했네요. 암컷은 수시로 드나들며 알을 품어줍니다. 어미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 새끼들이 깨어났습니다. 귀제비 부부는 다시 바빠집니다. 부지런히 사냥을 해서 새끼를 먹여 살려야 하니까요. 새끼를 키우기에 터널형 둥지는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입구가 좁아서 천적이 침입하기 어렵고요. 깊숙이 자리한 둥지 내부는 열 전도가 적어 보온성이 뛰어나죠. 새끼들에겐 그야말로 안전한 요새입니다. 오직 몸으로 집을 짓는 귀제비. 쌓아올린 흙덩이 하나에도 터널형 구조에도 과학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공학적인 설계로 지어진 귀제비 둥지. 귀제비 가족에겐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안락한 보금자리입니다. 원시림을 간직한 제주 한라산. 깊은 숲속에서 아주 작고 특별한 둥지를 만났습니다. 삼광조 둥지인데요. 안주인이 무척 예쁘죠? 둥지의 크기는 7cm 정도. 작은 데다 위장도 잘 돼 있어 쉽게 발각되지 않습니다. 삼광조는 암수가 교대로 알을 품는데요. 이제 보니 수컷이 더 매력적인걸요? 부부는 수시로 둥지를 손보는데요. 둥지 바깥에 붙이는 건 이끼. 둥지 자체는 나무 뿌리와 줄기로 엮어서 만들고요. 둥지 표면에는 이끼를 덮어서 완성합니다. 이끼가 보호색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습기를 내뱉는 기능도 높여주기 때문이죠. 계곡의 날씨는 변덕스럽습니다. 비가 와도 둥지 안으로는 물 한 방울도 새지 않는데요. 어미 몸에 꼭 맞게 지어진 데다 이끼가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집의 통풍은 어떨까요? 연기를 둥지 안으로 넣어봤는데요. 바람이 불자 밖으로 쉽게 빠져나옵니다.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습한 계곡에서도 뽀송뽀송한 둥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수와 통풍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끼. 이끼를 붙이는 접착제는 다름 아닌 거미줄입니다. 거미도 탁월한 건축가죠. 거미는 씨줄과 날줄을 엮듯 집을 짓는데요. 먼저 방사용으로 세로줄을 만듭니다. 고개사가 줄을 타듯 집을 짓네요.
거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실을 뽑아내는데요. 전 생에 걸쳐 실을 만들어내는 건 지구상에서 거미가 유일합니다. 방사선이 완성되면 나선을 연결하는데요. 실젖에서 점성이 있는 끈끈한 실을 뽑아내 방사선 거미줄에 순식간에 붙여버립니다. 거미줄은 실젖 안에 있을 때는 액체 상태지만 공기 중에 노출되면 금방 굳어버립니다. 실젖에서 생산되는 거미줄은 다양한 형태의 실을 만들어냅니다. 집을 지을 때도 방사선에 쓰는 실과 나선으로 쓰는 실이 다르죠. 실젖에 있는 실샘에서 실의 굵기를 조절합니다. 거미가 만들어낸 실은 강도와 탄력성이 뛰어난데요. 같은 굵기의 강철보다 강하죠. 여기에 집 지을 때 쓰는 나선의 경우는 점성이 높아 무척 끈적끈적합니다. 마치 접착제처럼 말이죠. 그래서 거미집에 한번 발을 디디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발버둥 쳐도 소용없죠. 날아다니는 곤충들에게 거미줄은 지옥의 문입니다. 실젖을 가진 덕분에 손 안 대고 사냥하는 거미. 랩을 감듯 걸려든 먹잇감을 꽁꽁 싸버립니다. 얇은 실 여러 가닥을 한꺼번에 뽑아내는 것이죠. 접착력이 좋은 거미줄은 새둥지에 좋은 재료가 됩니다. 삼광주가 둥지를 지을 때 꼭 쓰는 재료가 거미줄인데요. 거미줄이 이끼와 둥지를 단단히 밀착시켜줍니다. 덕분에 둥지는 은폐되고 새끼들은 안전하게 자라는데요. 어미와 새끼를 잇는 야생의 유일한 끈인 둥지. 삼광조 둥지는 자연 재료를 과학적으로 이용한 생태 주택입니다.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동물의 건축물은 까치둥지입니다. 흔해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요. 까치둥지는 새둥지 중에선 가장 진화한 형태입니다. 새둥지계의 초호화 빌라로 통하죠. 그러고 보니 새끼들이 쓰는 공간도 꽤 넓습니다.
까치 빌라는 높은 곳에 있는데요. 웬만한 위험들은 일찌감치 차단해버립니다. 넓은 거실은 어미가 새끼를 키우기에 충분하고요. 출입하는 현관도 철옹성 같습니다. 삐죽삐죽 나온 나뭇가지 때문에 함부로 침입하기 어렵죠. 덕분에 가족의 은밀한 사생활이 철저히 보호되는데요. 까치둥지는 지붕까지 있어서 비바람도 피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된 건지 알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과감히 둥지를 해체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부에 둥지 하나가 더 있었군요. 가는 나뭇가지와 진흙을 섞어 만든 내부 둥지. 바닥엔 깃털 같은 부드러운 재료로 카페트를 깔아 놓았는데요. 까치는 둥지를 이중으로 설계하고 지은 것이죠. 까치는 엄동설안에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가끔 폭설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까치의 건축술은 한마디로 끼워 넣기입니다. 까치 행동을 잘 보시면요, 나뭇가지를 그냥 쌓는 것이 아니라 촘촘하게 끼워 넣습니다. 쌓지 않고 끼워 넣으면 나뭇가지와 가지 사이에 닿는 면이 많아지죠. 또 구형으로 만들면 외부에서 오는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튼튼한 구조가 됩니다. 직접 나뭇가지를 꺾어 재료를 마련하는데요. 가는 나뭇가지는 큰 나뭇가지 사이에 끼워 넣어 빈틈을 메우기도 하고요. 내부 둥지를 만들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흙과 풀도 요긴한 건축 재료인데요. 알과 새끼들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지내도록 부드러운 재료를 바닥에 깔아줍니다.